자, 3강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서 강의를 마치고, 자, 첫 번째 오늘 배운 거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거를 좀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이 공식을 잘 봐야 돼요. 공식을 알고 이거 쭉 여러분들 다 읽어봤죠? 쭉 읽어봤잖아요. 자, 오늘 배운 게 뭐다? 세율. 세율이에요. 세율. 항상 토지, 건물, 주택은 제외합니다. 세율을 따질 때 주택은 따로,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뭐는 따로, 조합원 입주권인 주택 분양권은 따로. 그래서 1번은 뭐다? 토지, 건물.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세 번째는 주택 분양권. 세 가지로 나눠야죠. 그럼 미등기는 70, 등기되면 토지 건물이죠.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을 채워야 기본세율입니다. 2년 채웠을 때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이니까 10을 더한다. 이렇게 간다. 그래서 상가를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채워야 돼요. 그다음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채우더라도 10을 할증합니다. 이렇게 가고, 자, 나왔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그럼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은 70으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45로 개정될 예정이다.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채워야 돼. 누진세율, 기본세율이죠. 단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 70, 60, 그러나 분양권은 2년을 채우더라도 투기 목적 60%로 간다는 것. 나머지는 뭐다? 2년 채우면 기본세율 6에서 45로가 돼. 주택 분양권은 2년을 채우더라도 60% 기본세율, 초과 누진세율이 없어요.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3주택은 2년 채웠을 때 기본세율의 20, 세 개는 30을 더하는데 2년 유예를 시켰다. 20, 30을 제외하고 2년 보유했으면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이 6에서 45에 2년 유예됐다. 그리고 5번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세율로 간다. 그래도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그리고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이다. 그래서 상속받으면 뭐다? 피가 붙어야 돼요. 왜 피가 붙어? 부득이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늘려줍니다. 피, 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리고 2번, 2월 과세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취득가액도 증여자 거. 그리고 장특공제와 뭐다? 세율 따질 때 보유기간의 시작은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 그 다음 미등기 배웠죠? 자, 미등기. 자, 불이익이 있습니다. 비과세 안 해줘. 감면 배제. 그리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 미등기로 결정되면 70 미쳤다. 중요한 거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등기되면 3%, 미등기 0.3을 적용하되 주의하자. 국외 거는 적용을 안 한다는 것. 자관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은 경우죠. 제외. 미등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불이익이 안 준다. 무슨 할부? 장기 할부. 불가능하다. 왜? 잔금 전이니까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법원의 결정. 이거는 소송 중에 있다. 취득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멀쩡한 게 아니라 무허가 하고 싶어도 불가능. 그래서 불가능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제외하는 자산이죠. 그리고 4번, 5번은 왜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4번, 5번은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 자, 요거. 자, 기본서에서 안 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이거. 자, 거주자가 누구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라 그래. 그래서 거주자가 나왔다. 국외가 들어가면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5년.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납세 의무. 그리고 빚자가 들어가면 거주자가 아닌 자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국외 거는 있다 없다. 없다로 바뀌겠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나.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몰라. 푸틴 나라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아. 우리가 몰라. 그래서 거주자가 국외는 5년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빚자가 들어가면 국내 것만 있고 국외 거는 없다. 그 다음 납세지. 항상 거주자는 주소지로 갑니다. 그리고 빚자가 들어갔다.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 징수하는 방법은 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 드디어 나왔다. 1호자산. 말일부터 엔드 2개월. 그 다음 허가받기 전. 잔금 청산은 무효다.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죠. 허가일 또는 해제일 엔드 말일부터 2개월. 그러나 부담부정이야.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징여니까 세금 2번 내야죠. 이거는 말일부터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그럼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입니다.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바로 뭐를부터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뭐도 배웠어? 신고납부를 이행하더라도 세액공제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 세액공제 안 해주니까 승질나서 안 해.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6번 뭐를 신고납부한다. 자, 뭐를 구해 1단계에서 양도차익. 여기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뭐를 곱해?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거고,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누진세율 대상, 엔드 2번 이상. 그러면 예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 합산하여야 한다. 합산을 안 하면 세금 띄어먹었죠?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확정신고는 그럼 예정을 안 한 자는 이제 확정신고 해야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 그래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돼. 어떨 때 이거 2번 이상 했다.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데 따로따로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10%. 뭐야? 과소, 무 20, 사기부정 40. 그러나 납부지연은 하루하루 따져. 0.025가 아니라 이거 0.02로 고치세요. 둘, 25가 아니라 둘. 그리고 분할납부, 물납은 안 되죠? 요건 1천 초과할 때. 그리고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분납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래서 5번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그러면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가 금지. 그리고 양도세와 함께 내는 부가세네요. 납부세액이 아니라 무슨 세액에 붙는다? 감면세액에, 농특세, 납부세액에 속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국외 반드시 비교해야죠. 자, 국내는 거주자면 납세무자가 되고, 그럼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렇게. 자, 그 다음 임차권은 등기돼야 됩니다. 채권이므로. 그러나 국외 거는 등기 불문, 실질로 따져서 과세하고, 그리고 국내 거는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추계 결정, 추계 결정가액의 결정가액, 결정가액.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확인이 안 될 때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리고 국내 것은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 해주죠. 물가상승분.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배제.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공제는 해줘요. 국외 것도.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 국내 거 세율은 뒤지게 복잡해. 딱 국외는 미등기 안 쓴다. 무조건 기본 세율 6에서 45만 쓴다. 그리고 분납은 가능하나 물납은 불인정. 똑같고. 자, 그 다음. 자, 양도세를 국외에서. 자, 국외죠. 자, 외국에서 과세했다. 그럼 세액공제 해주죠. 납부했거나 납부할 국외재산 양도소득세를 세액공제하는 방법과 납부한 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적어요. 국외 거. 외화를 차입합니다. 외화를 차입해서 사고 팔았죠? 그래서 환차익이 생겼다. 환차익. 그럼 환차익은 양도소득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유는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외화를 차입해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팔 때 환차익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것까지 정리가 됐네요. 그리고 이 기본서는 뭐냐? 종강할 때까지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기본서는 종강할 때까지 갖고 다니자. 그리고 기본서 내용에서 개정이 안 된 게 많아요. 개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왜? 이 책은 개정 전에 만들었으므로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개정법이 여러 개 있어. 이제 되면은 이 개정세법을 별도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뭐다? 조세 총론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배웠어요? 강론. 순서대로 배웠잖아요.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배웠다. 이번에는 전체 내용 하나, 둘, 셋, 넷, 5개.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보는 강의를 들어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옛날 12월 달에 준 프린트는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준 프린트를 갖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봐요. 자, 양도소득세 배웠잖아. 물납은 할 수 없다. 분납은 됩니다. 그리고 과세권자와 납세지는 과세권자는 세무서다. 거주자는 주소지로 갑니다. 그럼 과세대상 여러 개가 있죠. 4개만 알면 돼, 우리는. 그리고 종과세고,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고, 세율 구조는 빈으로 돼 있고,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20% 하면 안 되죠. 감면시 20% 농특세, 그리고 취득, 보유, 양도론 할 때 양도 관련, 그리고 납세 절차는 원칙은 신고납세,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를 붙어서 보통징수로 바뀌죠. 그래서 5가지 세금 중에 한 번 내는 세금 1번, 2번, 5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 신고납부,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보통징수. 그리고 3번, 4번은 매년 내는 세금이죠. 보통징수. 이런 거를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 성립시기, 확정시기.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한 번 내는 세금. 그 다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결정할 때 확정된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소득세,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몇 월 며칠? 12월 31일 엔드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꾸 5번 이상 자관 시험 끝날 때까지 봐야 돼요.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5개. 납부하면 없어져. 충당되면 없어져. 부가 취소가 돼도 없어져. 그 다음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도 소멸돼. 소멸시효 완성이 돼도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소멸되는 사유는 5개다. 이런 중단과 정지는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서 강의가 들어가요. 출제된 적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한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다? 제척기간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 밑에 나왔네. 무신고하면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무칠래 7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 그 다음 사기부정은 10년. 그 기타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무신고는 7년, 무칠래, 사기부정 열받아 10년. 나머지 과소신고 등은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이 년수가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 만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따지죠. 국세는 5억 미만은 5년 안에 걷어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뭐예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 뭐예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하면 이제 소멸시효,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죠. 5년 안에 걷어야 돼. 단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안에 징수를 안 하면 소멸됩니다. 단 지방세는 5천만 원 갖고 따져야 10분의 1 덩어리가 적으니까. 그래서 5억 이상은 10년 국세,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지방세, 미만은 5년 소멸시효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열심히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장이랑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이 프린트는 언제까지 보느냐? 3월 말까지 또는 4월 말까지 보고 요약집 강의가 들어갈 때는 이게 업된 프린트가 나온다. 이 업된 프린트가 80점을 맞을 수 있는 프린트입니다. 그럼 그거를 하기에 앞서 이해가 정리돼야죠. 이해가 돼야 그게 되는 겁니다. 항상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제목이 뭐야? 과세요건. 그래서 모든 세금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되 세금을 과세할 요건이 충족돼야 과세할 수 있다. 그럼 과세 요건은 몇 개라고 배웠어요? 4개. 첫 번째,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 되고, 두 번째, 납세무자,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과세요건. 그래서 정부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납세 절차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 뭐 배웠어요? 양도소득세 배웠잖아요. 자, 요거부터 합니다. 양도소득세 5번이네요. 자, 과세대상. 자, 부동산.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뭐 팔았어? 건물,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팔죠?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와 뭐를 합친다?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를 합쳐서 얘기하잖아요. 1번, 2번. 그럼 이용 권리는 몇 가지다? 3가지. 지상권, 전세권, 국내 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국내 것은. 그럼 뭐는?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용익물권 중에 지역권은 아니에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불문.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돼야 돼. 그 다음 취득권리. 그럼 취득권리가 여러 개 있죠?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핵심 정리예요. 그럼 모르면 어디를 봐야 돼, 이제? 기본서를 봐야죠.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 보고. 취득권리가 뭐가 있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게 취득권리죠? 그래서 2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상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자, 나왔다. 영업권은 함께 팔아야 돼요. 함께. 이축권도 부동산과 함께. 그러면 기타 자산. 그리고 콘도애용권 이런 거죠?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이 붙으면 기타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까지를 1호 자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영업권,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팔 때만 기타 자산. 그 다음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 이런 것도 기타 자산. 그리고 나머지는 이름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오늘 배웠네.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 것도 납세할 의무가 국외 것도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제한이다. 단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 자, 그럼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고로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X. 그럼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지로 가고 또 비가 들어갔다. 주소지로 안 가고 소재지로 간다. 그 다음 과세표준. 자, 공식을 알아야죠. 자, 출발이 뭐다?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몇 개? 3개. 하나, 둘, 셋.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그 다음 양도차익에서 뭐를 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뭐를 빼?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자, 그럼 장특공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계속해줘.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자,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양도소득, 이게 필요경비. 자,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 어디? 사업소득 계산할 때 산입된 것은 양도소득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세율 나왔잖아. 1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 대상 미등기는 70, 1년 미만은 50. 그러나
주조분이 뭐예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70%로 올라갑니다. 1년 미만. 그럼 옆에는 뭐야? 이 세 가지가 아닌 거는 50%, 상가 대표적으로. 그럼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단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60%. 그럼 2년 채우면 똑같이 6에서 45%인데 주택 분양권은 60. 기본 세율이 없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채웠을 때는 기본 세율에다가 10을 더해서 16에서 55.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죠. 자, 그 다음. 납세 절차 예정. 항상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이때 해야 됩니다. 그럼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죠?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리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틈날 때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냐고요, 이제. 기출문제 분석 들어갈 때도 이 프린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지난주에 배웠잖아. 지난주에.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 주택. 2개,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 그럼 2가지만 들어가죠.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리고 뭐도 제외한다. 건축물, 그리고 또 뭐도 제외한다. 합산배제주택 제외. 합산배제주택이 뭐예요? 대통령령에 의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주택, 투기 목적이 아닌 거는 합산배제 제외. 그 다음 납세의무자 가장 중요한 숫자.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죠. 9억 초과 다주택자입니다. 개인별로. 그러나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2억 초과.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뒤바뀌면 안 돼요. 항상 주택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구분해야 돼요. 9억 초과 다주택자 개인별로. 1주택은 12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 다주택자는 9억, 1주택자는 12억을 빼야죠. 왜 빼?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기준금액을 공제합니다.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재 몇 프로? 60%. 개정되면 몇 프로야? 80%. 그다음 야당은 80%로 하려고 그래요. 네, 여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80%로 개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몇 프로? 비율이 60. 개정되면 몇 프로? 80%로 바뀐다. 그럼 종합은 5억을 빼고 별도는 80억을 빼고 요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 100%. 그래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현재 개정되면 80. 이렇게 양도세 끝났으니까 위에서부터 다 해야 돼. 해. 계속 할 거예요. 이거 4월 말까지 계속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세율. 자, 토지는 3단계입니다. 토지가 뭐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3단계. 이거 어떻게 외워? 종합은 1에서 3%, 3단계. 별도는 0.6에서 0.7, 3단계. 쉽게 나왔을 때는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세율 물어보죠. 종합은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하나, 둘, 셋, 종합합산. 5, 6, 7, 별도합산. 좌우간 있었어요. 자, 주택. 이거 개정됐잖아. 주택은 이거. 자, 2주택이야. 다 중과세가 폐지시키려고 그러는데
야당에서 일부를 뭐다 반대했어요. 하나 두 개는 무조건 0.5에서 2.7 몇 단계입니까? 이건 7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은 0.5는 똑같아. 최대 5%까지 올라가. 중과세. 하나 두 개는 0.5에서 2.7 7단계로 바뀌었고요. 3주택 이상은 0.5는 똑같아. 최대 5%까지 중과세합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 1번만 외우면 끝나잖아. 5157내 7단계. 5157내 7단계. 그럼 3주택 이상은 최대 5%까지 올라간다. 그럼 1번만 내우면 0.5는 출발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납세 절차. 정부 부과. 고지 납부죠? 선택하면 신고로가 돼. 납기는 똑같아. 1일부터 15일. 그럼 선택했을 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10%. 그러나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땡. 왜? 가만히 있으면 정부부가 꼬지서 날라오잖아. 무신고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선택해서 신고로 가되 뭐다? 적게 신고하면 10% 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자, 재산세는 과세 대상.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5손가락. 토, 건, 주, 선, 항. 5개. 단 주택은 주택 그 자체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합니다. 공시가격 합산. 주택은 절대로 구분 안 해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합산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2분의 1 날라오는 거예요.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 그리고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분리, 별도, 종합, 구분, 토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분리로 가는 땅, 별도로 가는 땅, 종합으로 가는 땅. 그럼 분리로 가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생산, 공급, 공익목적 또는 사치목적. 사업용 땅은 어디로 가? 별도. 투기목적은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렇게 구분해야지.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 원칙.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내죠. 사실상 소유자는 뭐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 등은. 잔금 기준 또는 등기 기준. 빠른 날. 잔금 기준이에요. 그래서 1일까지 잔금 받았다. 과세 기준일까지 1년치 누가 내?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누가 내? 양도인. 이렇게 되겠죠? 1일까지 양수인. 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잔금이 끝났는데도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죠? 그럼 매도자는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안 하면 매도자인 누구에게 날라온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잖아. 그리고 4번 필수. 국가 등 엔드 연부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다. 소유권은 국가 거예요. 그러나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다? 매수계약자다. 그리고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어떨 때예요? 그 재산이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소유자가 행방불명 세금 걷어야죠. 사용자는 이때만 쓴다. 그리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수탁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땅이야? 사업시행자. 공유재산은 무조건 지분만큼 지분권자. 상속받았죠? 그럼 상속재산세인데 원칙은 누가 내? 상속인 내는 겁니다. 그러나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돼. 그럼 상속인을 모르죠?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된 상속자. 자, 그 다음 세율. 합산하는 토지는 3단계. 여기도
3단계야.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우리 어떻게 외웠어? 종, 이, 오 3단계. 별, 리, 사 3단계. 좌우간이 있었어요. 자, 건축물은 0이요. 주택은 반드시 두 가지로 구분해야죠.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로진 4단계죠. 그럼 다주택자는 0.1에서 0.4, 1주택자는 요거를 암기하면 0.05를 인하시켜서 요 녀석에 0.05에서 0.35, 다주택자는 위에 거. 이거 어떻게 외워? 주1을 사랑하자 4단계, 주1 사랑. 단 1주택자는 0.05를 인하시켜서 요렇게. 자, 그 다음 납세 절차. 보통 징수.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16일.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다? 합산하니까 늦어져. 건축물은 물세니까 따로따로 뒤바뀌면 안 돼. 주택은 2분의 1.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그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이죠? 그럼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지방세는 가산, 금, 연체이자 3%가 붙어요. 그럼 언젠가는 납부하지. 다시 가산금이 붙는 거를 중과산금이라 그래. 그럼 옆에 살짝 적어봐요. 한 월을 계산합니다. 월 0.75. 한 달. 그래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적어놔요. 단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일반 가산금 3%, 연체이자 금리. 그리고 언젠가는 납부할 때까지는 중과산금부터 첫 번째 월 0.75%.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 중과산금이에요. 하나, 둘, 세 개. 월할 계산.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어? 6,000원 미만일 때도 6,000원으로 한다. 최저세액제. 왜 6,000원 거둘까요?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000원 걷어요.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등기 권리자. 실질 권리자가 아니라 외관상 권리자, 공부의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설정 등기할 때는 명의자가 누구야? 그 등기의 권자.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권자가 없어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것을 설정 등기할 때는 공부의 명의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저당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그 다음 과세표준. 자, 신고하죠? 등록 당시 가액. 그러나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러나 취득 당시 가액 소유권입니다. 자, 이럴 때는 뭐도 쓴다? 취득 당시 가액을 쓴다. 소유권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 이거는 등록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을 쓴다. 그리고 자산 재평가로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쓴다. 변경 전 가액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채권 금액, 부동산 가액이 아닙니다. 말소, 지목 변경 등기는 건수를 쓴다. 자, 그 다음 세율. 여러분들 오늘 양도세 끝났죠? 그죠? 이거 다 비교를 해야 돼요. 방법은 뭐다? 반복밖에 없다. 이 프린트는 반드시
강의할 때는 빼놓으세요. 계속 눈에 들어올 때까지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이것도 이제 다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 출제되는 게 뭐야? 취득세야. 뭐가?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취득 시기는 뭐다? 원칙.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절대로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실질로 따진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약상으로 쓴다. 그래서 원칙은 취득일은 사실상, 확인이 안 되면 계약상, 연부는 연부가 들어가야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징여는 징여 계약일이 취득일이다.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과세 표준이잖아. 기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이죠.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인데 매회 연부금액. 자, 그럼 이제 이 유상을 잘 봐야 돼요. 유상. 유상은 과세 표준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취득 당시 가액.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사실상 취득가액. 두 번째, 시가 인정액. 세 번째는 시가 표준액. 이겁니다. 그럼 기준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럼 5억을 주고 샀어. 5억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그래요. 유상일 때. 근데 무상. 무상은 뭡니까? 징여야. 징여는 거래가액이 제로잖아. 그럼 올해 바뀐 게 뭐다? 시가 인정액이란 용어를 씁니다. 나중에 또 배워요. 시가 인정액이 뭐야? 유사지역의 매매 사례가액을 갖고 계산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때는 감정가액을 갖고 사용합니다. 또는 공경매로 징여받았을 때는 공경매가액이 뭐다? 시가 인정액이다. 징여. 작년까지는 시가 표준액으로 했는데 취득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시가 인정액. 대표적인 게 뭐다? 인근 유사 지역의 매매 사례가액을 얘기한다. 그리고 상속은 돌아가셨잖아. 이거는 시가 표준액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 근데 이게 기초예요. 기준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유상. 5억에 샀으면 이게 취득 당시 가액. 이거를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무상. 징여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 상속은 시가 표준액.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표가 숲을 보는 강의다.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시험장에 가면 취득세 문제 풀다. 양도세가 툭 튀어나와. 막 섞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로 보는 숲을 보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게 돼야 고득점 할 수 있다. 자, 잠시 쉬었다가 OX 10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